자, 이번에는 이제 엔드 체인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게임이나 타이브레이커 게임에서 심판은 이제 엔드 체인지 타임아웃을 외치게 되고 서로의 코트를 이제 바꾸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매치에서 전 경기에서 요 지각으로 인해서 몰수패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엔드 체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타이브레이커 게임에서 엔드 체인지가 없습니다. 몰수로 인해서 지각으로 인한 몰수 경우가 있을 때. 그리고 엔드 체인지를 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11점 그리고 15점, 21점 요 상황에서 11점 같은 경우에는 6점 첫 번째 단식 선수 또는 첫 번째 복식 팀이 6점을 얻었을 때 엔드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5점 경기에서는 동일하게 첫 번째 단식이나 복식 팀이 이제 8점을 얻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21점 경기에서는 11점을 얻었을 때 이제 엔드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엔드 체인지 타임아웃 이후에도 서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뭐 A가 서브를 하고 있었다면 A가 서브를 하는 거고요. B가 서브를 하고 있었다면 B가 서브를 하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드를 바꿀 수 있는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11점 경기에서 6점이 되어서 엔드 체인지를 했는데 번복이 되어서 이제 5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엔드 체인지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엔드 체인지 점수가 도달하기만 하면 점수, 번복에 상관없이 무조건 코트를 바꿔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엔드 체인지를 했어야 했는데 점수가 지나갔음에도 엔드 체인지가 안 됐습니다. 뒤늦게 알았습니다. 뒤늦게 알았을 그 즉시로 엔드 체인지를 해야 되고요. 점수나 이런 부분에는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메디컬 타임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수가 플레이 하다가 어디가 상처가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메디컬 타임아웃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기 전 게임과 게임 사이에 메디컬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타임아웃의 경우에는 경기당 딱 한 번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메디컬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는데 의료진이 오기 전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메디컬 타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게임 지연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타임아웃 하나를 차감을 합니다. 만약에 차감할 타임아웃이 없다면 테크니컬 폴트를 파울을 메디컬 타임 요청한 팀에게 혹은 사람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메디컬 타임아웃이 되어지면은 즉시로 심판은 의료진을 불러서 조치를 취하게 하고요. 만약에 의료진이 없다면 대회위원장에게 말을 해서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메디컬 타임아웃은 최대 15분까지 주어지고요. 이동안 만약에 코트 내에서 메디컬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된다면 그 이동 시간을 빼고 1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에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 심판은 15분의 타이머를 재게 됩니다. 그리고 15분으로 정해져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플레이가 재개가 되어야 하고요. 15분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메디컬 타임 15분인데 10분만 사용을 하고 이제 5분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플레이가 재개가 됐다 하더라도 메디컬 타임 아웃은 모두
소멸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메디컬 타임아웃을 15분을 넘겼다 그러면은 메디컬 타임을 요청한 선수의 타임아웃을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도 부족하다면 기권을 해야 합니다. 기권한 선수는 경기장을 떠나야 하고요. 만약에 복식이었다면 그 기권한 선수의 파트너는 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요. 파트너가 끝까지 하기 원한다면 2대1로 경기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타임을 요청했는데 의료진 봤을 때 아니면 대회위원장이 봤을 때 이것은 메디컬 타임 아웃을 요청할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메디컬 타임을 요청한 그 팀이나 아니면 선수에게 테크니컬 경고를 주고요. 타임아웃을 하나 빼앗습니다. 만약 빼앗을 타임아웃이 없다면 테크니컬 파울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심판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심판 타임아웃을 외치고 경기를 중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심판 타임아웃을 서포트할 사람이 없다면 대회위원장이 서포트를 좀 해줍니다. 심판의 재량으로 타임아웃을 외칠 때가 있는데요. 저 선수 저렇게 하다가는 계속 다치겠는데 의료진을 부르는 게 좋겠는데 라고 판단을 해서 의료진을 부르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외치거나 아니면은 의료진이 없다면 대회위원장이 와서 그 상황을 주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피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랠리가 끝나고 반드시 랠리가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제거가 되고 나서 출혈을 멈춘 이후에 플레이가 재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의료진이 필요 없는 혈액의 제거라면 괜찮습니다. 그때는 단지 그냥 심판 타임아웃으로 그 혈액만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트 위에 이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물이나 액체 이런 게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은 꼭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와 관련해서 심판 타임아웃을 외칠 수가 있는데요. 장비를 교체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딱 봤는데 라켓, 패들이 좀 있으면 깨질 것 같다 라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인지가 되면 심판이 그런 장비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바꿀 때 엔드를 체인지할 때 최대로 허용되는 시간은 2분입니다. 그리고 게임과 게임 사이에 엔드 체인지를 하면은 코트도 바뀌지만 첫 번째 서브 팀도 바뀝니다. A팀이 먼저 서브를 전에 했었다면 이제 B팀이 먼저 서브를 넣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과 게임 사이 엔드 체인지를 할 때 첫 번째 서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심판에게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매치가 끝나고 그 다음 매치가 연이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최대 쉬는 시간은 10분까지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스포츠맨십 행위 관련한 페널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판이 구두 경고나 아니면은 테크니컬 파울 경고, 테크니컬 경고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주는 타이밍은 플레이 중이 아니라 랠리가 끝나고 나서 심판은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치가 끝나고 나서도 심판이 봤을 때 이 선수가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심판은 대회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대회위원장은 이 부적절한 행동과 언어를 한 선수에게
테크니컬 경고나 뭐 파울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경고나 파울은 다음 매치에 적용돼서 경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뭐 언행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제 구두 경고를 줄 수가 있는데요. 뭐 각 팀이나 아니면 단식 선수에게 매치에서 한 번에 구두 경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뭐 말을 거칠게 한다거나 아니면 심판에게 너무 매너 없이 항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볼을 남용한다든가 볼을 막 찌그러뜨리거나 아니 너무 세게 쳐서 손상시킨다거나 하면은 구두 경고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랠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괜히 뭐 땀을 계속 오래 닦거나 아니면 게임을 계속 지연시킨다거나 하는 경우 라인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해도 너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리고 타임아웃이 아닌 상태에서 허가되지 않은 코칭을 계속 해줄 때 그리고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는데 수석 심판이나 대회위원장이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의 손을 들어준다면 타임아웃을 하나 차감시킵니다. 이의 제기를 한 선수나 선수 팀에게. 하지만 뭐 테크니컬 경고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이제 구두 경고나 테크니컬 경고를 할 때 간단하게 왜 그걸 주었는지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경고를 넘어 파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패드를 집어 던져서 뭐 어디에 부딪히게 한다거나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상황에 만든다거나 아니면 볼을 던져서 뭐 어디 벽에 맞춘다거나 다행히 사람 맞지 않았지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들 불쾌한 언어도 극단적인 불쾌한 언어를 사용했을 때 뭐 누구랑 뭐 싸우려고 하거나 위협을 주거나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심판에게 이의 제기를 했는데 판정에서 심판이 맞았다는 결론이 났을 때 타임아웃을 차감을 해야 되는데 타임아웃이 없다. 그럼 테크니컬 파울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메디컬 타임아웃을 불렀는데 실질적으로는 의학적으로 전혀 메디컬 타임을 요청할 상황이 아니었을 때 타임아웃을 차감하려고 하는데 타임아웃이 전혀 없을 때 파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경고가 두 번이 받을 때 하나가 받고 또 받았을 때 테크니컬 파울이 됩니다. 테크니컬 파울이 적용이 되면 해당 팀은 마이너스 1점이 됩니다. 근데 빵점에서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면 상대팀에게 1점이 더해지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10대 0에서 11점 매치인데 10대 0에서 0점인 팀이 테크니컬 파울을 한다. 그러면은 11점으로 그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파울로 인해서 점수가 조정이 된다면 홀짝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위치에 맞는 올바른 선수가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파울을 받는다고 해서 서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위치로 이동은 해야 되지만 서버는 그대로 갑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4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오른쪽에서 서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팀에서 욕을 해가지고 이제 점수가 마이너스 3점이 됐습니다. 그럼 위치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서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왼쪽에서 서브를 진행을 하지만 이 서브 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경고 3번을 받거나 아니면은 테크니컬 파울 1번이나 플러스 테크니컬 경고 1번을
받으면 그 게임에서는 이제 몰수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몰수패가 되어지면 그 경기 기록을 해야 되는데 빵점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11점 경기였다면 11대 0으로 처리가 됩니다.